주식 이쪽에서 좀 존경하는 분 중에 그 서준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주식을 이제 그 농사 짓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질문하신 건 뭐냐면 네. 주식을 사냥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빨리 내가 그 뭐죠? 사냥감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잡아고 빨리 먹어서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고 주식시장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주린이 분들은 너무 그 주식 투자를 그냥 짧은 단기 관점에서 잠깐 자금 운용을 하려고 네. 하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면 몇 번의 성공이 나중엔 독이 돼요.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미하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미스터마켓 그 집필하신 책이 경제경영 베스트셀러예요. 네, 네. 얼떨떨합니다. 약간 사족인데 3프로 TV가 그 세 분이 하셔서 3프로 TV인가요? 그죠? 이제 거기 김프로님, 정프로님, 이프로님 이 그 세 외에 분. 다른 의미는 없나요? 저는 3% 수익만 얻자 해서 다들 그걸 물어보시는 저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의 프로라는 걸로 이제 3%가 된 거예요. 우리 네. 투아마 채널인지 한번 네. 봤어요. 네. 그 연불리라는 별명은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데 처음에는 연불리가 아니었고 네. 처음에 염탐꾼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기지. 저는 제가 이제 방송 딱 섭외를 받았을 때 그 아침에 이제 거기 이제 김동완 프로님이시죠. 이제 그분이 그 시황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뭐 그냥 원고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를 할까 하다가 아 나는 뭐 일단 한번 정보로 승부를 걸어보자. 그러니까 온갖 정보를, 그러니까 증권가에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뭐 알 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 1, 2주 정도 계속 아침에 다 알려드렸어요. 그 방송에서. 그랬더니만 이제 온갖 정보들을 다 어디서 염탐해서 온다는 느낌으로 그 염탐꾼이 됐다가 갑자기 또 이제 어감이 안 좋다고 네. 염탐정이 된 거예요. 괜찮다. 네, 그래서 염탐정 하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어느 분이 염불리라고 또 갑자기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워낙 또 고객 상담 많이 했는데 이제 증권사 직원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좀 이게 뭘 물어보면 되게 좀 딱딱하고 좀 그렇게 좀 선입관을 갖고 계시는데 저한테 이제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좀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했거든요. 스윗하게 알려주세요. 그냥 저는 그냥 뭐 당연히 알려드릴 거 알려드려야 되는 거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좀 친절하게 알려드렸는데 너무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서 그게 고맙다고. 근데 그래서 연불리라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어떻게 이게 불려져가지고 시청자분들과 고객분들이 예, 지어주신 예.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갑자기 연불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팬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강연 듣고 질문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은 사실 저는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계속 받았어요. 그때 지수 2,300일 때도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수 2,300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맞아요. 2,500에 오니까 2,500은 진짜 높은 지수대거든요. 거의 역대급으로 한국 증시로 딱 봤을 때 그때도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근데 이제 2,000 거의 800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고점인 걸 다 알면 누가 주식을 사겠어요? 이미 주가는 다 폭락해 있어요. 그럼 모두가 아는 순간 여기서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럼 증시 자체가 이미 2,300 가 있겠죠 벌써. 그러니까 3,000을 간다고 지금 기대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4,000도 가능하고 또 일각에선 지금 반 정도는 이거 2,000 깨진다고 보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왜냐면 이렇게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뭐 증시가 3,000을 가느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가격에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제가 아까 이제 금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지수도 주식 비중이 없는 분이라면 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딱 잘라서 뭐냐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 만약에 그 돈을 넣으셨다고 치면 지금 이자가 얼마 나오죠 1년에? 2가 아니라 1%도 안 돼요. 0.5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세금 같은 거 다 제하면. 그러면 어떠세요? 넣고 싶으세요? 0.5%면? 아니 물가 상승률에도 안 돼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그러니까 내 돈이 액면가는 그대로 있지만 내 은행 그냥 점점 까지는 거죠. 저는 너무 그냥 표면적으로 지수가 2,800이다, 3,000이다 보지 마시고 뭐 지금 지수 때도 저는 충분히 싸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이렇게 너무 올라오면 쉬었다 가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춰요?
만약에 3천 가서 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또 이제 멘붕 오는 거예요. 뭐 없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지수대에서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다면 1,000만 원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한번 투입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300만 원이라도 좀 많이 오른 거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오른 기업도 되게 많아요. 진짜 배당 많이 주고 특히 그냥 딱 까놓고 제가 은행주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은행주 사도 돼요 사실. 너무 싸요 그냥 은행 업종 자체가 은행이 지금 배당을 5% 줘요. 1년 배당이 5%인데 PER이라고 PER이 뭐 4배 5배밖에 안 되고 시장보다 훨씬 싸고 은행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은행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라도 사라는 얘기죠. 그냥 내가 현금 가지고 2,500 오겠지 2,300 오겠지 그냥 언젠가 못 나가겠지 이걸 기우제 지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 너무 좀 주저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어쨌든 300이든 400이든 발이라도 좀 담그셔가지고 투자를 일단 해봐라. 그리고 물리면 어때요? 그 물리는 거 자체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샀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증시가 안 좋아서 빠지거나 뭐 일시적인 뭐 악재가 나왔거나 그런 경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무리 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고민을 해봐도 삼성전자가 더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빠졌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적금을 깨서라도 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 올라가더라고요. 예, 근데 개인 투자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확신을 갖고 샀는데 빠지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이거 내가 뭐 잘못 생각이나 내가 모르는 악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손절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거 손절할 때 된 거 아니냐. 그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그런 마인드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실수록 그런 마인드를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요즘에 3프로도 그렇지만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이 너무나 많으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딱 유튜브에 치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싹 나와요. 그것만 공부해도 여러분들 저는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좀 투자하실 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시면 해야 되겠다. 강연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종목 자체를 보고 업종을 보고 투자를 네. 주식 투자를 이제 단기적으로 한다는 건 저는 솔직히 좀 반대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항상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주주가 되라고 하거든요. 이게 존리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유명해지긴 했는데 아니 제가 또 이제 좀 주식 이쪽에서 좀 존경하는 분 중에 그 서준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주식을 이제 그 농사 짓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질문하신 건 뭐냐면 주식을 사냥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빨리 내가 사냥감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잡아서 빨리 먹어서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고 주식시장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내가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강세장에서 진짜 운이 좋으면 내가 빨리빨리 매매를 해서 단기자금 운영해가지고 금방금방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진짜 만약에요 올해 2월 달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월에 3월에 2월 달에 지수가 2000인데 올해 3월에 1400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난 2달만 해서 한 10%만 먹자. 그래서 은행에서 빚까지 얻어다가 만약에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지수가 1000포인트 빠지는 순간 내 원금은 그냥 이제 거의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단기 매매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근데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증시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매매를 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그건 그분들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경험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해서 돈도 잘 보세요. 근데 저는 특히 주린이 분들은 너무 그 주식 투자를 그냥 짧은 단기 관점에서 잠깐 자금 운용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면 몇 번의 성공이 나중엔 독이 돼요. 왜냐면 사람이 한번 그런 거 해가지고 두세 번 먹잖아요. 이것 봐라, 이거 이렇게 쉬운 게 있나? 이 세상, 그러니까 또 착각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무리수를 두게 돼요. 옛날 생각이 나. 이제 결국 그러다가 레버리지 쓰고 이제 거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준직 교수님 얘기처럼 농사 짓듯이 한 장소에다가 내가 여기다 뿌리 내린다고 생각하고 좋은 기업이 있으면 그냥 씨를 뿌려 넣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주주가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씨라면 나중에 풍년이 들 거고 좀 안 좋은 씨라면
느리게 뭐 언젠간 꽃을 피우겠지만 느리게 피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화려하게 이제 꽃을 피우거나 풍작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내 계좌로 엄청나게 살을 찌울 거고 그 나머지는 안 찌워도 돼요. 네. 내 원금의 일부니까. 아,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계속 해나가시면 네. 저는 주식 투자는 무조건 성공한다 생각해요. 근데 왜 우리 한국 투자분들이 돈을 못 버냐? 너무 이제 시류에 휩쓸리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건 너무 사냥처럼 해요. 대부분 그러세요 진짜. 근데 저는 올해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네. 그 미인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일단 쏠려요. 음. 그럼 그것만 가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뭐 미인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뻐 보여가지고 다 사람이 눈이 다 그쪽으로 쏠렸는데 이제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쏠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재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재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주가가 비싸져 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샀을 때 수익이 더 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매수세가 점점 없어져요. 그럼 이제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굉장히 이제 할인받고 있는 거 할인은 받는데 아, 이 회사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내년에 딱 보니까 내년에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의 이 미인주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이거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대표적인 게 그 얼마 전에 조선주였어요. 왜냐면 조선주가요 지수가 그 2,500, 400개 그러니까 올해 1,400에서 2,400 가는데 계속 주가 어떻게 갔냐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 3월달 저점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BBIG는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대우조선해양이나 그 한국조선해양은 좀 올랐다가 그냥 이러고 있어요.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현대미포조선이라는 회사가 딱 11월 시작하자마자 있잖아요. 한 달 만에 주가가 거기서 바로 80% 올라가요. 그냥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못난이로 알고 있었던 종목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별다른 뉴스도 없었어요. 근데 내년에 당연히 조선주 수주 많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수주가 몇 개 나온 건 있지만 그 전에도 나왔어요 몇 번.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저런 BBIG 보고 삼성전자 보고 이것만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관심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안 간 게 뭐가 있지? 눈 돌리다 보니까 이게 딱 꽂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언젠간 자기 차례가 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는 있어요. 아까 이제 하반기에 네. 진짜 저도 해외여행을 너무나 가고 싶고 지금 네. 당장이라도 진짜 비행기 티켓만 있다면 아, 평상시 가격이 진짜 50만 원 주더라도 네. 그냥 갈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내년에 그런 비행기 가격, 비행기 티켓 값 아니면 뭐 정말 유명한 뭐 이런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 네.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튈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물가를 다 자극시켜 버려요. 그러면 한 번에 물가가 튀면 이제 한국은행이라든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놀래버리는 거죠. 그 중앙은행의 최대 목적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에요. 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무조건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금리를 올려야 돼요. 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근데 금리를 갑자기 예고치 않게 갑자기 올라가면 네. 증시는 이걸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동안 풀었던 돈이 이제 회수가 돼요. 지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지만 절대 레벨이 너무나 낮아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백신은 나오지만 네. 맞고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잖아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영국이 또 봉쇄당한다 그래가지고 인종. 어제 유럽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이게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악재다. 유럽 증시 폭락했으면 네. 그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죠. 왜냐? 이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돈을 회수를 못 해요. 오히려 이거 백신은 나왔는데 안 되겠다.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더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실물 경제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날아가냐. 그게 왜냐면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회수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아까 네. 말씀드린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그 금리가 튀니까 돈을 회수하니까 증시에 오히려 악재고 경기가 천천히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경기가 정말 완만하게 가는 게 오히려 증시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오히려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반도체가 종목이 되게 많아요. 뭐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뭐 정말 수십 개 종목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난 뭘 살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좋아 보이는데 네. 뭐 사실 반도체 ETF 그냥 사면 돼요.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죠. 아, 그리고 나는 종목이 너무 어렵다. 네. 종목이 너무 어려운데 지수는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4천을 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데 지수가 4천이 가도요 안 가는 종목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했을 때 지수에 비해서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면 네.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코덱스 200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은 지수를 그대로 추종해요. 코스피가 1% 가면 그대로 1% 가고 2% 가면 그대로 2% 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상품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이잖아요. 2차 전지 전 세계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LG화학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삼성 SDI도 물론 좋은데 전 세계 2차 전지 회사가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테슬라도 있고 근데 테슬라를 사고는 싶은데 너무 또 비싼 것 같고 너무 올랐죠. 그죠? 근데 거기에 속한 2차 전지를 다 담아놓은 그 ETF가 있어요. LIT라는 ETF가 있어요. 예, 그게 우리 한국에 LG화학도 들어가 있고요.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 중국의 뭐 CATL이라든가 세계의 유명한 그 2차 전지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밸류체인이. 그거 하나만 사면 그냥 내가 전기차에 그냥 베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TAN이라고 탄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투자하셔도 전 세계 태양광 업체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가 좋은 점이 내가 종목 선정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걸 봤을 때 이 산업은 무조건 간다. 근데 종목은 모르겠다. 그러면 그 ETF를 찍어서 그냥 사버립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내가 집에서 MTS나 HTS로 뭐 쉽게 뭐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접근도 쉬워졌고 그래서 ETF도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ETF도 따로 좀 공부해 보셔가지고 근데 ETF 하실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르는 쪽에 베팅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성장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아니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방송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네. 실수하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네. 촬영하면서 좋은 게 항상 방송으로만 뵀던 분들 네. 실물로 보니까 너무 다들, 저희 예.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다르시더라고요. 실물 훨씬 나아요 전부. 네, 네. 다들. 오늘도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네. 저희 어색한 질문들 또 대답해 주시느라고 네. 감사드리고 저도 이참에 주식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재밌었어요. 하셔야죠. 너무 주식을 이제 우리 한국에선 도박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뭐 정부 고위 관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좀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에선. 근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맞아요.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 또 그런 걸 이제 해소를 하면 이 건전한 투자 문화가 더 조성되고 그리고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이제 뭐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제 재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가 저는 많이 나온 게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제 안 좋은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더 노력해가지고 그런 걸 좀 없애는데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 이제는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재테크라고 건전한 재테크로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끝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